여러분은 핀란드에서 여성이 남편을 등에 업고 진흙탕을 달려서 자신의 몸무게만큼 맥주를 받는 대회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믿기 힘들지만 이곳에서는 여성들의 강인함을 유쾌하고 자랑스럽게 기념하는 전통 경기로 유명합니다. 게다가 핀란드 사람들은 한겨울 혹한에도 사우나를 마친 후 얼음 호수로 뛰어들며 매일같이 의지를 단련합니다. 특히 아기를 맞이하는 가정에는 아기용 상자가 제공되는데 이 안에는 담요, 옷, 기저귀 등이 가득 들어있으며 아기의 첫 침대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핀란드 여성들은 대대적인 여성 인권 운동 없이도 국회의원 자리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며 실력으로 최고의 자리에 오릅니다. 아빠가 아이를 발레 학원에 데려가고 엄마가 이사회에 참석하는 모습도 흔한 일일 뿐 특별하지 않습니다. 핀란드에서는 강인함, 자립심, 평등이 구호가 아니라 일상의 기본 가치입니다. 그러나 이런 평온한 모습 뒤에는 과연 핀란드가 진정한 행복의 천국인지 아니면 차가운 고립의 가면일 뿐인지 논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행복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핀란드만의 특별한 18가지 비밀을 함께 알아보시죠. 18. 핀란드에는 휴대폰 던지기 세계대회가 있습니다. 가장 멀리 던지면 새 휴대폰을 무료로 받습니다. 첨단 기술이 발달한 나라 핀란드에서 이런 대회가 열린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습니다. 휴대폰 던지기 세계대회는 2000년 처음 시작되어 디지털 시대의 스트레스를 유쾌하게 풀기 위한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규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낡고 고장난 휴대폰을 최대한 멀리 던진 사람이 새 휴대폰을 상품으로 받게 됩니다. 대회에 사용되는 휴대폰은 대부분 오래되었거나 고장이 잦은 혹은 사용자들에게 미움을 받는 모델들입니다. 단순한 장난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 대회는 매년 수백 명이 참가자들을 끌어모읍니다. 프로 선수뿐만 아니라 휴대폰 오류나 화면 깨짐에 화가 난 일반 시민들도 참가해 스트레스를 날려버립니다. 대회에서는 단순한 거리뿐 아니라 던지는 자세와 창의적인 퍼포먼스까지도 평가 대상이 됩니다. 어린이와 노인을 위한 특별 부문도 마련되어 있어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던진 휴대폰은 모두 수거되어 친환경적으로 재활용되기 때문에 환경보호 메시지도 담고 있습니다. 기술 강국 핀란드다운 유머, 실용성, 친환경 정신이 결합된 이 대회는 불편함을 즐거운 축제로 바꾸는 핀란드인의 창의성을 잘 보여줍니다. 17. 핀란드의 명상 사우나 마음까지 치유하는 시간. 핀란드에서 사우나는 단순히 몸을 씻고 휴식하는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을 치유하는 하나의 예술로까지 발전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고요함을 찾기 위한 특별한 공간, 바로 명상 사우나가 탄생한 이유입니다. 이곳의 사우나는 은은한 노란빛 조명과 부드러운 소나무 판넬이 어우러져 따뜻하면서도 눈에 자극적이지 않은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삼나무 향이 자연스럽게 퍼지며 긴장을 풀어주고 자연과 연결되는 듯한 평온함을 느끼게 합니다. 사우나 안에서는 빗방울 소리,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잔잔한 명상음악이 들려오며 도시의 소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참가자들은 말없이 휴대폰도 꺼두고 오로지 자신의 호흡과 몸을 감싸는 따뜻한 열기에 집중합니다. 핀란드 전문가들은 단 15에서 20분의 명상 사우나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효과적으로 낮추고 숙면과 정신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헬싱키의 여러 웰니스 센터에서는 리트릿 사우나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명상, 요가, 사우나를 결합해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원래 핀란드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고요함을 존중하는 전통의 자연스러운 연장선입니다. 16. 헬싱키 고급 아파트에 설치된 사우나 엘리베이터. 헬싱키의 일부 고급 아파트에서는 엘리베이터 안에 사우나를 설치해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차가운 하얀 조명과 깜빡이는 숫자 대신 따뜻한 수증기와 은은한 삼나무 향기가 감도는 엘리베이터를 상상해보세요. 주민들은 층을 오르내리는 짧은 시간 동안 마치 스파에 온 듯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별한 환기 시스템이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전자장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나무 벤치,
부드러운 노란 조명, 명상음악이 어우러져 몇 분간의 평화로운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핀란드 사람들에게 사우나는 단순한 목욕이 아니라 삶의 중요한 일부분입니다. 이런 사우나 문화를 엘리베이터라는 일상적이고 산업적인 공간에 접목한 것은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도 전통을 지키려는 핀란드인들의 지혜입니다. 이는 느리게 살기라는 삶의 철학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층을 오르내리는 짧은 순간조차 마음을 비우고 휴식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우나 엘리베이터라니 듣기엔 이상할지 몰라도 핀란드에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15. 핀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군도로 유럽의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스웨덴, 노르웨이, 러시아, 발트해와 접해 있는 독특한 지정학적 위치 덕분에 이 작은 나라는 동서의 견고한 다리가 된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다. 핀란드는 또한 17만 8천 개가 넘는 섬을 가진 세계에서 가장 큰 군도를 자랑하며 이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숫자다. 이 중 약 2만 개의 섬은 제대로 된 여름 별장을 지을 수 있을 만큼 크다. 오늘날 이러한 섬의 많은 곳은 바다와 하늘 사이의 매력적인 미니 호텔로 변모하여 독특한 휴가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면적이 거의 13만 평방마일인 핀란드는 조지아 주의 2배 크기지만 인구는 약 560만 명에 불과하여 유럽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낮은 나라 중 하나이다. 덴마크어, 스웨덴어, 노르웨이어를 공부해본 경험이 있다면 이 언어들이 꽤 비슷하다는 것을 알겠지만 핀란드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속한다. 핀란드는 유라시아 어족에 속하며 다른 유럽 언어들과는 전혀 다르다. 또한 15가지 다른 명사격을 가지고 있어 배우기 가장 어려운 언어 중 하나로 유명하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핀란드인들의 70% 이상이 훌륭한 영어를 구사한다. 핀란드의 영토 중 3분의 1은 북극권 위에 위치해 있어 혹독하면서도 마법 같은 기후를 자랑한다. 겨울에는 기온이 화씨 마이너스 40도, 섭씨 마이너스 40도까지 떨어질 수 있으며 여름에는 라플란드 지역에서 해가 몇 주 동안 지지 않는다. 매력적인 현상인 백야를 만들어내는 핀란드. 여기 특별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핀란드보다 더 많은 사우나가 있는 곳은 없습니다. 560만 명의 인구에 대해 300만 개 이상의 사우나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가정이 사우나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휴식의 장소가 아니라 유대감을 형성하거나 비즈니스 논의를 하거나 심지어 분쟁을 해결하는 장소로도 활용됩니다. 14. 신입을 환영하는 개방적인 국가. 많은 선진국들이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핀란드는 예기치 않게 외국인들이 살고 정착할 수 있도록 관대하게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일부 인구가 희박한 농촌 지역에서는 장기적으로 이사하고 원격 근무하거나 소규모 로컬 비즈니스를 시작하기로 동의하면 단일 유로의 집을 렌트할 수 있습니다. 젊은 외국인 가족들에게는 출산 지원, 자녀를 위한 무료 학교, 그리고 주택 보조금이 제공됩니다. 대담한 아이디어와 기업가 정신을 가진 이들을 위해 핀란드 정부는 혁신적인 스타트업에 최대 5만 유로, 약 5만 4천 달러의 자금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실패하더라도 상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핀란드에서는 시작하는 용기가 실제로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실패하거나 직장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핀란드의 실업보험은 최대 500일, 거의 1년 반에 이르는 재정 지원을 제공하므로 재교육을 받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진정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합니다. 퇴직 연령에 도달하면 국민연금 제도가 계속해서 당신을 지원합니다. 근무 이력에 따라 평균 핀란드인은 매달 약 1,600유로, 즉 약 1,730미국 달러를 받습니다. 이는 교외에서 편안하게 생활하고 대부분의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기에 충분한 금액입니다. 만약 당신이 외곽 지역에서 일했거나 거주했다면 난방 보조금, 전국 무료 기차 티켓, 심지어 겨울철 무료 장작과 같은 특별 혜택으로 연금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이 나라는 은퇴자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학생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누구에게도 좋은 것 같습니다. 당신은 여기에서 살고 싶습니까? 원하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10이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피드백 감사합니다. 13.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의 여성들. 만약 당신이 노르딕 여성들이 부드럽고 조용하며 눈 덮인 문 뒤에서 감추어졌다고 생각했다면 핀란드 여성들은 당신의 생각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핀란드는 유럽에서 여성에게 투표권과 공직에 출마할 권리를 부여한 최초의 국가로 19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미국보다 거의 20년 앞섭니다. 오늘날 여성은 의회의 4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총리, 장관 또는 의장과 같은 주요 직책을 자주 맡고 있습니다. 이는 긍정적 차별 조치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그들이 그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핀란드 여성들은 성별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운전하고 눈 덮인 산을 오르고 엔지니어로 일하며 CEO로서 근무하거나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를 특별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배관 수리도 할 수 있고 사우나 후 얼음 호수에서 수영도 하며 혼자 하이킹을 가기도 합니다. 자랑하거나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핀란드에서는 강한 것이 그저 보통의 일입니다. 슬로건도 필요 없습니다. 글로벌 성별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핀란드는 성평등 측면에서 항상 상위 3개국에 랭크됩니다. 핀란드 문화는 진정한 평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육아는 자동적으로 어머니의 역할이 아니면 아버지가 아이를 발레 학원에 데려가는 모습이 흔하게 볼 수 있고 어머니들은 회사 이사회에 참석합니다. 사회는 여성들이 경력을 쌓는 것을 희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지원은 모두에게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핀란드 여성들은 무거운 화장이나 화려한 옷을 입지 않지만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조용한 자신감에서 나오는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에게 충실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칭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가장 오래 지속되는 아름다움일 것이며 모든 나라가 창출할 수 있는 특성은 아닙니다. 핀란드 여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외국인과의 결혼에 대한 그들의 의견이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아래에 4번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더 많은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12.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출산 정책. 아기를 낳는 것이 힘든 여정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세계에서 엄마가 되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평가된 나라의 출산 정책을 살펴봅시다. 임신 등록을 하는 순간부터 병원, 개인 의사, 정기 검진, 필요한 검사, 그리고 불안할 경우에는 양육 수업 및 심리적 지원까지 전혀 무료로 제공됩니다. 당신은 그저 잘 먹고 충분히 자고 아기의 도착을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법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정부는 유명한 아기 상자를 제공합니다. 그 안에는 60개 이상의 꼭 필요한 신생아 용품이 들어 있습니다. 의료, 기저귀, 담요, 장난감, 그리고 이 상자를 아기의 첫 유아용 침대로 바꿀 수 있는 매트리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자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약 150.00달러의 현금을 대신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출산 후 엄마는 4개월 동안 총 18주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는 9주를 받을 수 있으며 두 부모 모두 70에서 90%의 급여로 추가로 26주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총 52주 이상 아이와 함께 집에 머물며 거의 또는 전액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보통 부모들이 12주의 무급 휴가만을 받고 노동부에 따르면 거의 4명 중 1명이 미국 부모가 아기가 2달도 되기 전에 직장에 복귀합니다. 더 있습니다. 핀란드는 명확하고 지속 가능한 아동 지원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생부터 17세까지 모든 아동은 정부로부터 매달 약 110달러를 받습니다. 가족의 셋째 아동은 한 달에 약 155달러를 받으며 5번째 아동부터는 매달 200달러 이상을 받습니다. 한 부모가 아이가 3세가 될 때까지 집에 머물기로 선택하면 매달 약 470달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출산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휴가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10일 아내 업고 가기 대회의 유래. 매년 7월 유콘 준주 산카 예르비 마을에서 열리는 이 대회는 남성 참가자가 200m 장애물 코스를 넘어 아내를 업고 가야 하는 독특한 스포츠 이벤트입니다. 펜스, 흙더미,
진흙 구덩이, 물 웅덩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도 있습니다. 들려진 여성은 실제 아내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녀는 여자친구, 약혼자, 심지어 이웃의 아내일 수도 있으며 단지 20세 이상이고 건강하기만 하면 됩니다. 가장 인기 있는 기법은 에스토니아 스타일인데 이 스타일에서는 여성이 거꾸로 매달려 남성의 목에 다리를 걸고 에너지를 절약하며 균형을 유지합니다. 오늘날 이 대회는 핀란드 커플에 국한되지 않고 일본에서 미국까지 전 세계의 참가자들이 몰립니다. 캐나다에서 남아프리카까지 많은 이들이 상카 예르비에 모여 경쟁을 펼칩니다. 상품은 순수한 핀란드 스타일. 우승자는 파트너의 몸무게만큼의 맥주를 받게 됩니다. 아내가 무거울수록 더 큰 축제가 열립니다. 10. 세계 최고의 모바일 게임 제작자들. 500만 명이 조금 넘는 인구를 가진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나라로 인해 전 세계 사람들이 매일 몇 시간씩 휴대폰을 바라보게 되죠. 그 나라는 미국도 일본도 아닙니다. 핀란드입니다. 핀란드는 모바일 게임의 조용한 강국으로 클래시 오브 클랜즈, 클래시 로얄, 헤이데이, 브라울 스타즈, 그리고 물론 전 세계적인 현상인 앵그리 버즈와 같은 전설적인 게임들이 태어난 곳입니다. 헬싱키에 본사를 둔 슈퍼셀은 직원이 350명에 불과하지만 매년 21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며 한때 102억 달러의 가치를 지닌 적도 있었습니다. 크로아티아 같은 작은 나라의 GDP와 비슷한 이 게임은 클래시 오브 클랜즈가 100개가 넘는 국가의 앱스토어 차트를 석권하였으며 미국과 일본이 대부분의 글로벌 수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게임은 10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며 역대 가장 성공적인 모바일 게임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슈퍼셀 이전의 핀란드는 앵그리 버드라는 겉보기에는 단순한 게임으로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이 게임은 20억 다운로드를 기록했으며 이는 아프리카 인구보다도 많습니다. 앵그리 버드는 글로벌 문화 현상이 되었고 영화, 장난감, 아동 도서, 심지어 중국의 테마파크에까지 영감을 주었습니다. 9. 핀란드의 시수 문화. 일본인은 그들의 규율과 정확성으로 세계적으로 존경받고 있지만 핀란드는 덜 알려져 있지만 동등하게 인상적인 무언가로 유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시수 문화입니다. 이는 단순히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또한 생활 방식이나 슬로건만도 아닙니다. 핀란드는 시수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 곳곳에서 시수를 볼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뚫고 조용히 자전거로 출근하는 여성부터 긴 해가 지지 않는 겨울 동안 헤드램프를 켜고 열심히 숙제를 하는 학생들까지 시수는 그들의 삶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얼음이 얼고 깊은 눈이 내리는 상황에서도 6개월간 견딜 수 있는 집을 짓고 얼음 수영, 진흙 달리기 대회, 아내를 안고 달리기 경연 등을 통해 인내심을 시험합니다. 시수는 단순한 개인 철학이 아닙니다. 학교 설계, 사회 정책, 스포츠, 그리고 심지어 대중문화에까지 얽혀 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학생들이 성적이나 비교의 압박을 받지 않는데 이는 모든 아이가 자신의 시수를 가지고 있으며 충분한 시간과 함께 각자가 자신의 방식대로 성장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술 분야에서도 시수는 영화, 자기계발서, 긍정적 사고 팟캐스트, 그리고 기술 스타트업의 슬로건에 영감을 줍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수를 봅니다. 8.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중 하나입니다. 파리만큼 화려하지도 뉴욕만큼 바쁘지도 않지만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는 조용함, 깨끗함, 그리고 의외로 깊은 아름다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이 도시는 더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0위 안에 들며 현대적인 도시에서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를 실제로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발트만을 따라 산책하며 공공분수에서 물을 마시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수돗물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핀란드 북부의 킬피스야르비에서는 WHO가 유럽에서 가장 깨끗하다고 부르는 만큼 공기가 매우 맑습니다. 헬싱키에서 짧은 비행 거리로 가는 곳입니다. 이곳의 모든 것은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게 만듭니다.
핀란드는 또한 8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행복연구센터의 2025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이곳의 삶을 그저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이를 증명할 수 있으며 도시는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공원에서는 야생 토끼가 돌아다니고 여름엔 해질녘이 거의 자정까지 지속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늦게까지 카약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손에 아이스크림을 들고 바다를 감상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이곳에서는 화려한 광고나 요란한 자동차 경적 소리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7. 밤이 찾아오면 핀란드의 밤문화는 두 가지 상반된 세계로 나뉩니다. 한쪽은 매혹적으로 조용하며 다른 쪽은 바람에 맞춰 돌아가는 북처럼 활기차고 생생합니다. 극지방 원주선 로바니미 이자리안 북부에서는 겨울마다 하루 20에서 22시간의 어둠이 찾아옵니다. 하늘은 벨벳처럼 어둡지만 결코 단조롭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북극광이 녹색, 보라색, 분홍색으로 하늘을 가로질러 춤을 춥니다. 프로 사진작가일 필요는 없으며 전화기와 차가우면서 떨리는 손만 있으면 지구상의 가장 장관인 자연광 쇼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나사가 천상의 빛의 전시로 묘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발트해의 현대적인 수도 헬싱키로 남쪽으로 내려가면 밤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릅니다. 여름 저녁 10시의 하늘은 6월위 시애틀 저녁 6시처럼 여전히 밝고 핀 귀신들이 껍질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루프탑 펍, 야외 영화관, 해변 음악 축제는 마치 밤이 절대 끝나지 않을 것처럼 생동감 넘칩니다. 칼리오와 캄피 같은 지역은 청년 핫스팟이 되어 19세기 레시피로 만든 8% ABV 다크 맥주에서 수제 칵테일까지 다양한 것을 제공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핀란드는 미국인보다 알코올을 덜 소비하지만 더 느리고 더 오랜 시간 동안 깊이 있게 마십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밤에 나간다면 일찍 귀가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계 6위의 의료와 교육.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것 중 하나는 핀란드의 최고의 교육 시스템입니다. 이곳의 아이들은 추가 수업이나 숙제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7세 이전에 학교를 시작할 필요도 없습니다. 9학년까지는 국가 표준화 시험이 없으며 모든 교사는 석사 학위를 소지해야 합니다. 교사는 자신만의 커리큘럼을 설계하고 학생의 개인적인 성장에 따라 평가할 자유가 있습니다. 미국, 영국 또는 호주에서 학생들은 끊임없는 시험, 추가 수업에 직면하며 교사들은 엄격한 프로그램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핀란드는 교육에 미국보다 30에서 40% 적은 비용을 쓰면서도 피자에 따르면 그 학생들은 수학, 읽기, 과학 분야에서 세계 상위 10위 안에 꾸준히 랭크되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의료 시스템은 보편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학생과 실업자, 이민자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매우 낮거나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공정성과 효율성의 모델입니다. 의료비로 가족이 파산하는 미국과 달리 핀란드에서는 의료가 결코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칸타 다세프아이 시스템은 모든 의료 기록, 처방전 및 예방접종을 저장하여 의사가 평생 동안 건강을 추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온라인 진료, 디지털 처방전 및 원격 상담은 일반적이며 특히 긴 우울증에 취약한 겨울 동안 유용합니다. 핀란드의 1인당 의료비는 미국의 3분의 2에 불과하지만 기대 수명은 더 높고 환자 만족도는 뛰어납니다. 나무 포옹 대회 2020년 네비 라플란드에서 처음 개최된 이 대회는 속도, 힘 또는 스마트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참가자들은 숲속에 나무를 안고 자연에 대한 최상의 애정을 표현합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에서 가장 사랑받는 대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왜 나무를 포옹할까요? 핀란드 사람들은 바쁜 현대 세계에서 자연이 조용한 치유자라고 믿습니다. 국토의 75% 이상이 숲으로 덮여 있고 면적은 약 18만 제곱마일로 미시간의 2배에 가깝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무를 20분간 포옹하거나 숲속을 걷는 것만으로도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고 혈압이 감소하며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값비싼 요가 수업만큼이나 효과적인 네비 나무 포옹 대회는 빠르게 퍼져 매년 수백 명이 참가하며 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의 지역 주민과 국제 관광객들이 포함됩니다. 참가자들은 마치 오래 잃어버린 친구처럼 진정한 감정을 표현하도록 격려받으며 나무 껍질에 속삭이거나 아이처럼 뿌리 속에 웅크려 들어가며 평화를 찾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나무와의 연결을 기반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4번. 100년 된 소나무와 이야기를 나눈 후 눈과 몸짓, 심지어 눈물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는 추상적이지만 명확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핀란드의 사회생활의 관문인 이 소나무와의 접촉을 통해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고 혈압이 감소하며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핀란드 사람들은 흔히 조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커피에 초대한다면 그들은 당신을 자신의 사적인 세계에 환영했다는 의미입니다. 핀란드에서 커피는 단순히 잠을 깨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명화된 방식으로 사무실에서 시간을 보내고 연결하는 것의 일환입니다. 커피 휴식 시간, 즉 카비타우코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근로계약에서 법적 권리입니다. 모든 직원은 하루에 2번 유급 커피 휴식을 받을 수 있으며 많은 사무실에는 동료와 대화할 수 있는 특별한 커피룸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집에서 손님으로 초대받았다면 손님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도자기 컵이 있습니다.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핀란드 사람들은 1인당 연간 평균 26.5파운드, 약 12kg의 커피를 소비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1200개 이상의 소형 커피잔 또는 하루에 3에서 4잔 소비합니다. 세계 평균은 단 3파운드, 즉 1.3kg입니다. 이는 핀란드인이 한 달 반 동안 마시는 양보다도 적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들은 진한 미국 스타일의 에스프레소나 콜드브루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매우 가볍고 향기롭고 부드러운 필터 커피에 중독되어 있어 떨림 없이 많이 마실 수 있습니다. 커피는 대개 풀라와 함께 제공되는데 이는 버터와 카다멜이 풍미를 더한 꼬인 시나몬 빵이며 항상 집에서 추출됩니다. 3. 연중 내내 열리는 축제. 핀란드가 단순히 조용한 눈과 소나무 숲의 땅이라고 생각한다면 축제 시즌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이 시즌은 혹독한 자연을 기발하고 시적 방식으로 축하합니다. 가장 독특한 축제 중 하나는 6월에 열리는 주하너스 한여름 축제입니다. 해가 며칠 동안 지지 않는 이때 핀란드인들은 호숫가에서 거대한 봄파이어를 피우고 민속 노래를 부르며 맥주를 마시고 빛나는 자정의 태양 아래에서 나체로 수영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평소의 침묵을 떨쳐내고 짧지만 황금 같은 여름을 기념합니다. 겨울에는 땅이 얼어붙고 태양이 거의 나타나지 않을 때 케미의 눈 축제가 차가움을 예술 무대로 변모시킵니다. 방문객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얼음성을 감상하고 얼음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며 얼음 예배당에서 결혼식을 올리거나 침대부터 컵까지 모두 얼음으로 만들어진 영하의 침실에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추위를 견딜 수 있다면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입니다. 2. 미식가의 천국. 핀란드 요리는 이탈리아나 일본 음식만큼 유명하지 않을 수 있지만 본토의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진정한 맛을 탐험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들에게는 조용하고 야생적인 아름다움이 가득한 놀라움의 보물 상자와 같아요. 핀란드는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미식가의 보물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벽돌처럼 두꺼운 댄스 라이 브레드를 먹지만 부드러운 연어 수프에 찍어 먹으면 그 맛이 정말 뛰어납니다. 모든 계절마다 특별한 음식이 있습니다. 가을은 야생버섯과 신선한 베리를 만끽하기에 완벽하며 때때로 셰프가 그날 아침에 직접 따온 것들입니다. 추운 겨울에는 전통 스튜인 카르젤런 파스티가 마치 따뜻한 담요에 쌓인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글로벌하게 논란이 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짭짤한 검은 감초, 솔마이크키. 어떤 사람들은 이 음식을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시식 후 관광객 신분을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핀란드 음식을 흥미롭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핀란드 음식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지 않고 자연과 계절, 지역 정체성에 충실합니다. 그래서 만약 피자와 스시가 지겹다면 핀란드를 방문해 보세요. 그곳에서 음식은 자연과 평화로 돌아가는 여행이 됩니다. 1. 핀란드의 생활비. 핀란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에서 사는 것은 꿈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곳의 생활비가 그리 저렴하지 않으며 특히 헬싱키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수도 중심부의 원룸 아파트는 보통 월 1,100유로에서 1,400유로, 즉 대략 1,200달러에서 1,500달러에 임대됩니다. 교회나 탐페레, 템퍼러, 나투르코, 터구와 같은 작은 도시에 거주한다면 월 800에서 1,000미국 달러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고기, 우유, 빵, 채소와 같은 기본 식재료로 집에서 요리할 경우 1인당 식료품 비용은 월 평균 300에서 400달러입니다. 외식은 더 비쌉니다. 지역 식당에서 간단한 식사는 12에서 18달러 정도 들며 중급 레스토랑에서의 풀코스 저녁은 2인 기준으로 50에서 70달러입니다. 대중교통은 편리하고 정시입니다. 헬싱키에서 버스, 트램, 지하철의 월 정기권은 약 70달러이며 기본적인 공공요금, 전기, 수도, 난방 및 인터넷은 월 약 120에서 150달러가 됩니다. 계절에 따라 겨울철은 난방비로 더 비쌉니다. 또한 핀란드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커피를 소비하므로 만약 매일 카푸치노를 사 먹는다면 커피만으로도 한 달에 100달러 이상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큰 도시에 번잡하지 않게 살 경우 1인당 월 생활비는 약 1,700에서 2,200달러 사이입니다. 이러한 비용을 감안할 때 핀란드는 방문하거나 이사하고 싶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1, 아니라면 0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핀란드에서 돈을 절약하는 몇 가지 팁을 공유하겠습니다. 이곳에 정말 오고 싶다면 7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핀란드 이사를 위한 비자 및 기타 요구 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핀란드의 아름다운 땅을 탐험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여행 다큐멘터리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여행에도 함께 하셔서 세계의 경이로움을 발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